브레멘의 동물 음악대. 옛날 어느 농장에 당나귀 한 마리가 살았어요. 당나귀는 매일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며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나이가 들자 당나귀는 늙어서 힘이 빠지게 되었어요. 조금만 일을 해도 몹시 힘들었지요. 주인은 당나귀가 일을 못한다며 구박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나귀 녀석.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군. 한평생 주인을 위해 일하던 당나귀는 크게 슬퍼하며 집을 나왔어요.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가가 되어야겠어. 당나귀는 브레멘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당나귀는 타닥타닥 걸어가다가 늙은 사냥개 한 마리를 만났어요. 사냥개는 숨을 헐떡이며 길에 앉아 있었지요. 왜 그러고 있니? 당나귀가 사냥개에게 물었어요. 주인이 내가 늙어서 사냥을 못한다며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야. 나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지 않을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자. 좋아.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사냥개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당나귀와 사냥개가 길을 가다가 늙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어요. 고양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었지요. 왜 그러고 있니? 당나귀가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주인이 내가 늙어서 쥐를 못 잡는다며 버리려 하잖아. 그래서 집을 나온 거야.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지 않을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자. 좋아, 함께 가자.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가 함께 길을 가다가 수탉 한 마리를 만났어요. 수탉은 어느 집 대문 위에서 꽃기요 하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지요. 왜 그러고 있니? 당나귀가 수탉에게 물었어요. 주인이 내일 손님이 온다고 나를 잡아 음식을 만든대. 그래서 죽기 전에 실컷 울고 있는 거야.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지 않을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자. 좋아,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브레멘을 향해 함께 가게 되었어요. 밤이 되자 동물들은 숲속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당나귀와 사냥개는 큰 나무 밑에, 고양이와 수탉은 나무 위에 자리를 잡았지요. 저기 불빛이 보인다.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수탉이 말했어요. 혹시 먹을 것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같이 가보자.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불빛을 향해 다가갔어요.
불빛은 작은 오두막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키가 큰 당나귀가 창문으로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니 도둑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훔쳐온 금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아, 맛있겠다. 어떻게 하면 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까? 동물들은 머리를 맞대고 꾀를 짜내었어요. 먼저 당나귀가 뒷발로 서서 앞발을 창문에 걸쳤어요. 그리고 사냥개가 당나귀 어깨 위에 올라갔어요. 사냥개 등 위로는 고양이가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수탉이 고양이 머리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 신호에 맞춰 한꺼번에 큰 소리를 질렀어요. 힝, 힝, 콩콩콩, 콩콩. 야옹, 야옹, 꼬끼요, 꼬꼬꼬. 그러고는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와장창 하고 유리가 깨졌어요. 우와, 괴물이 나타났다. 깜짝 놀란 도둑들은 후다닥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동물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들이 남긴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 정말 잘 먹었다. 아이, 배불러. 음식으로 배를 두둑하게 채운 동물들은 저마다 잠자리를 찾아 누웠어요. 당나귀는 오두막 마당에, 사냥개는 문 뒤에 자리를 잡고, 고양이는 화로 옆에, 그리고 수탉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한편 달아났던 도둑들은 저 멀리서 오두막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도둑 두목은 부하를 시켜 집안을 살펴보게 했어요. 부하 도둑은 어쩔 수 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도둑은 화로의 불부터 켜려고 했어요. 때마침 고양이가 눈을 번쩍 떴어요. 도둑은 이글거리는 고양이의 눈이 불씨인 줄 알고 나뭇가지로 쿡 찔렀어요. 그 순간 야옹! 고양이가 뛰어올라 날카로운 발톱으로 도둑의 얼굴을 핥혔어요. 아야야! 도둑은 얼굴을 감싸쥐고 뒷걸음질 쳤어요. 이번에는 문 뒤에 있던 사냥개가 도둑의 다리를 꽉 물었어요. 아이쿠! 도둑은 다리를 절며 마당으로 뛰쳐나가다가 마당에서 자고 있던 당나귀에 걸려 넘어졌어요. 자다가 깬 당나귀가 뒷발로 도둑의 엉덩이를 뻥 걷어찼어요. 아이고, 나 죽네! 수탉은 지붕에서 꼬끼요 꼬꼬꼬꼬 하고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사람 살려! 도둑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어요. 그리고 헐레벌떡 두목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눈에서 불을 뿜는 마녀가 기다란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핥히고요. 문 뒤에서 칼을 들고 서 있던 시커먼 남자가 제 다리를 찔렀고요. 험상궂게 생긴 괴물이 몽둥이로 절 마구 두들겨 팼어요. 게다가 경찰까지 나타나서 저 도둑놈 잡아라 꼭꼭꼭
하고 외치지 뭐예요. 부하의 말에 도둑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를 잡으러 오기 전에 어서 도망가자. 두목이 외치자 도둑들은 꽁지 빠지게 달아났지요. 우리 이 집에서 함께 살면 어때? 브레멘에 가지는 않았지만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음악대를 만들었어요. 당나귀는 바이올린을 켜고 사냥개는 북을 쳤어요. 고양이는 나팔을 불고 수탉은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동물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도 열었지요. 사람들은 이 음악대를 브레멘 음악대라고 불렀어요. 당나귀와 사냥개와 고양이와 수탉은 즐겁게 음악을 연주하며 숲속 오두막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방을 하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한 살림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런, 이제 딱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밖에 남지 않았구나. 할아버지는 마지막 구두를 만들 생각을 하며 가죽을 잘랐어요. 여기까지만 해두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자른 가죽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 구두를 완성하려고 탁자로 갔어요. 그런데 탁자 위에는 어제 잘라놓은 가죽 대신 다 만들어진 구두 한 켤레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할아버지는 구두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구두는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아주 훌륭했지요. 이야, 이렇게 잘 만든 구두는 처음 보는걸. 할아버지는 그 구두를 구두방 진열장에 내놓았어요. 지나가던 손님이 그 구두를 보고 구두방으로 들어왔어요. 구두가 정말 멋지군요. 마음에 쏙 들어요. 손님은 많은 돈을 내고 그 구두를 사갔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구두 2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도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죽을 잘라놓았어요. 이걸로 구두 2켤레는 만들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흐뭇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지요. 다음 날 아침, 작업대에는 구두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누가 밤사이에 구두를 또 2켤레나 만들어 놓은 거였지요. 할아버지가 그 구두들을 진열장에 내어놓자 손님들이 들어와 구두를 신어보았어요. 구두가 정말 편해요. 마음에 쏙 들어요. 손님들은 많은 돈을 주고
구두를 사갔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구두 4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었지요. 그날 밤도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죽을 잘라놓았어요. 이걸로 구두 4켤레는 만들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기분이 너무 좋아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구두 4켤레가 새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은 구두 8켤레, 그 다음 날은 구두 16켤레.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지요. 할아버지의 구두방은 구두를 사러 온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살림이 넉넉해져서 마침내 부자가 되었지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죽을 잘라놓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밤에는 자지 말고 누가 구두를 만드는지 몰래 지켜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방 한쪽 구석에 가만히 숨었어요. 한밤중이 되자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손바닥만큼 조그만 것들이 폴짝폴짝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죠. 그 조그만 것들은 바로 벌거숭이 꼬마 요정들이었어요. 꼬마 요정들은 잘라놓은 가죽을 집어들고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잘라놓은 가죽에 구멍을 뚫고 한 땀 두 땀 바느질을 하고 뚝딱뚝딱 망치질을 했어요. 꼬마 요정들은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순식간에 구두를 다 만들어 놓고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여보, 우리도 꼬마 요정들에게 보답을 하면 좋겠어요. 요정들이 벌거벗어 추울 텐데 옷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요. 나는 구두를 만들어줘야겠소. 꼬마 요정들 몸에 맞으려면 아주 작고 깜찍하게 만들어야겠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잘라놓은 가죽 대신에 꼬마 요정들에게 줄 선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밤중이 되자 어김없이 꼬마 요정들이 나타났지요. 이게 웬 옷이지? 구두 좀 봐. 내 발에 꼭 맞아. 꼬마 요정들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구두도 신었어요. 이제 새 옷을 입고 새 구두를 신은 멋쟁이가 되었으니 구두장의 노릇은 그만두어야겠어. 새 옷을 입은 꼬마 요정들은 신이 나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더니 어느새 창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그 뒤로 꼬마 요정들은 다시는 구두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아버지의 구두방은 손님들로 북적였지요. 할아버지는 더 부지런히 일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왈리닷의
선물. 옛날 파키스탄의 외딴 집에 왈리닷이라는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왈리닷은 풀을 베어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소박한 음식과 꼭 필요한 것들을 사고 남은 돈은 어김없이 항아리에 넣었어요. 몇 년이 지나자 차곡차곡 쌓인 돈이 항아리에 가득 차게 되었지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데. 고민하던 왈리닷은 시장에 나가 아름다운 황금 팔찌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상인을 찾아가 물었어요. 이 팔찌에 어울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신가? 그러자 상인이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야 동쪽 왕국의 공주님이시지요. 그럼 동쪽 왕국에 물건을 팔러 가는 길에 궁전에 들러 이 팔찌를 공주님께 가져다 드릴 수 있겠나? 왈리닷이 존경의 뜻을 담아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다고 하면서 말이야. 상인은 왈리닷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동쪽 왕국은 왈리닷의 마을에서 사흘을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상인은 공주에게 왈리닷의 말을 전하며 황금 팔찌를 바쳤어요. 그러자 공주가 매우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 너무 아름다운 팔찌네요. 마음에 들어요. 보답으로 낙타에 고운 비단을 실어 보낼 테니 왈리닷에게 전해주세요. 상인은 아름다운 비단을 한가득 실어와 왈리닷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왈리닷은 무척 당황했어요. 그런 선물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왈리닷은 값진 비단이 필요 없었어요. 왈리닷이 상인에게 물었어요. 이 비단을 받을 만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멋진 남자는 누구신가? 그러자 상인이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야 서쪽 왕국의 왕자님이시지요. 그럼 서쪽 왕국에 물건을 팔러 가는 길에 궁전에 들러 이 비단을 왕자님께 전해드리면 고맙겠네. 상인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쪽 왕국도 왈리닷의 마을에서 사흘을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상인이 왕자에게 비단을 바치자 왕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비단이군. 감사의 표시로 말 12마리를 보낼 테니 왈리닷에게 전해주시오. 상인은 말 12마리를 끌고 왈리닷에게로 갔어요. 그러자 왈리닷은 매우 당황했어요. 왈리닷은 말 12마리가 필요 없었어요. 이보게, 말 2마리는 자네가 갖고 말 10마리는 동쪽 왕국의 공주님께 갖다 드릴 수 있겠나?
부탁하네. 이번에도 상인은 왈리닷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며칠 뒤 상인은 말 10마리를 끌고 동쪽 왕국으로 갔어요. 비단을 주고 더 큰 선물을 받은 공주는 난처했지요. 곁에 있던 왕이 말했어요. 다시는 선물을 보내지 못하도록 아주 큰 선물을 보내거라. 공주는 노새 20마리에 은을 가득 실어 왈리닷에게 보냈어요. 상인이 노새 20마리를 끌고 왈리닷의 오두막에 도착하자 왈리닷은 어쩔 줄 몰랐어요. 대체 이를 어쩌면 좋지? 이보게, 나 좀 도와주게. 노새 2마리와 그 노새들이 싣고 온 은은 자네가 갖고 나머지 노새와 은은 서쪽 왕국의 왕자님께 갖다 드리게. 며칠 뒤 상인은 은을 가득 실은 18마리의 노새를 이끌고 서쪽 왕국으로 갔어요. 말 12마리를 주고 더 큰 선물을 받은 왕자는 훨씬 더 큰 선물을 보내기로 했어요. 왕자는 낙타 20마리, 진귀한 보물을 가득 실은 코끼리 20마리, 그리고 그 동물들을 돌볼 하인 20명을 보냈지요. 상인과 하인들이 낙타와 코끼리를 끌고 나타나자 왈리닷은 너무 놀라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 많은 보물들을 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보게,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내 부탁을 들어주게. 낙타 2마리와 코끼리 2마리와 그 코끼리가 싣고 온 보물들은 자네가 갖고 나머지는 동쪽 왕국의 공주님께 갖다 드려주게. 동쪽 왕국의 공주는 왈리닷이 다시 보내온 훌륭한 선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왈리닷이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하나 보다. 왈리닷을 만나보러 가야겠구나. 왕과 공주는 상인을 앞세워 왈리닷을 만나러 떠났어요. 사흘이 걸리는 먼 거리라 많은 시종들이 긴 행렬을 지으며 뒤따라갔어요. 상인은 왈리닷에게 미리 달려와 왕과 공주가 곧 도착한다고 알려주었어요. 상인의 말을 들은 왈리닷은 어쩔 줄 몰랐어요. 공주에게 선물을 보낸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인 줄 알면 자기들을 속였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당황한 왈리닷은 초라한 오두막을 빠져나와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요정이 나타났어요. 왈리닷,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제가 저지른 일이 부끄러워 도저히 왕과 공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욕심 없이 좋은 뜻으로 한 일이니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유하잖아요. 요정은 이렇게 말하고 왈리닷의 어깨를 톡 건드렸어요.
그러자 왈리닷의 낡은 옷이 어느새 멋진 비단 옷으로 바뀌었어요. 왈리닷,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요정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왈리닷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이 있던 곳에 으리으리한 궁전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곧 동쪽 왕국의 왕과 공주의 행렬이 왈리닷의 궁전 앞에 도착했어요. 함께 도착한 상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왕이 왈리닷에게 물었어요. 내 딸과 결혼하고 싶은가? 당치 않으십니다. 저는 노인인걸요. 공주님께 선물을 보낸 사람은 사실은 서쪽 왕국의 왕자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셔올 테니 제 집에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 왈리닷은 사람을 시켜 서쪽 왕국의 왕자를 모셔오게 했어요. 아름다운 공주와 멋진 왕자는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어요. 둘은 왈리닷의 궁전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왈리닷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 떠나가자 혼자 남게 된 왈리닷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작은 오두막을 짓고 풀을 베며 소박하게 살았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